그다음 모시는 분이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십니다. 찐시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뵙다가 목요일 뵈니까 또 그러네. 지난주에 조금 지금 목이 좀 완전 참 건강상에. 건기가 이 여름 한철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 방송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제가요 하는데 오늘은 좀 두껍게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 악재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오늘 호재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한 3일 연속으로 빠졌다가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뭐 종목들이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게 호재고,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한 4%대 올랐기 때문에 또 리비안의 뭐 폭스바겐 투자 이슈까지 묶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강세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는 원래 실적으로는 뭐 깔 게 없을 만큼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것들이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한 6, 7% 시간에서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출발이 별로긴 했는데 오후장돼서는 거의 대부분 극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건 호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류 운임 관련해서 관련되는 섹터의 종목들은 분명히 호재긴 한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이런 해상 운임조차도 나중에 가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거나 이럴 때는 인플레 이제 자극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상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5배. 예, 그런 거 대입해 보면 뭐 향후 하반기에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있는 게 이제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상고온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작황이 여름에 나는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 끝나고 초가을 정도 되었을 때 아마 시점으로만 한 9월쯤,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있는 날을 그 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이제 또 뭐 에그플레이션이 또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일부 있는 것도 잠재적이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악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 한 3일 빠지니까 또 뭐 이게 큰 조정이 나오는 거냐, 어떤 이는 또 나와가지고 98% 빠진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98%. 예, 별 사람 다 있었는데 엄청나게 질르셨는데. 그 네. 미국분 아니에요, 그분? 미국 분이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이게 약간 그럼 강하게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98%에 이제 나스닥 90% 빠진다고. 예. 미스터 둠이시네요, 완전히. 둠입니다. 둠을 지금 넘어섰지. 그러면. 근데 지금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히스토리칼리 상황을 보면 저 아래쪽에 있는 그 약간 밝은 하늘색 그래프인데요. 중간에 노란색 선이 5년 평균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물론 뭐 40배 정도에서 50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보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엔비디아는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원래 이 정도가 평균 값이었고 기분 좋으면 한 60배에서 70배 사이 좀 올라가고, 약간 이제 시장에서 안 될 때는 한 20배에서 30배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정도가 5년 평균으로 보면 딱 평균 값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 빠질 일이 없어,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기 5년 평균 치니까 거의 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는 시점부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할 때 이후니까 네. 지금 레벨업이 많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부진했는데 어제 한 4%대 올라가면서 어느덧 또 갑자기 200불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게 야금야금 맨날 빠지는 것 네, 같은데 꽤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저점에서.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올라오니까 또 이제 올해 40% 더 올라간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최대 50억 불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뭐 잘 아시지만 테슬라가 뭐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회사 다 죽여버리려고 가격 정책 심하게 밀어붙였는데 뭐 거의 진짜 아사 직전이긴 한데요. 이렇게 또 든든한 원군을 만났으니까 기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해운 운임은 해당 섹터에는 좋아요. 그렇지. 오늘도 시간에서 네. 해운 운임주나 또 물류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이쿠 벌써 또 질르고 오셨군요. 예. 질르고 왔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엊그저께 한번 강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 조금 약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중국에서 컨테이너선 완전히 싹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7월 내로 밀어내기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월 달 되면 관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날리려고 배를 다 아도를 찍은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가 없어가지고 운임을 몇 배 줘도 배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하여튼 제가 봐서는 배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7월 중순까지 정도가 좀 피크일 것 같고요. 7월 하순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8월 달 선적분에 대한 부분들이 배로 가니까 네. 도달 시점으로 보면은 여유를 좀 두고서 봤을 때 기준으로는 7월 한 중순 넘어서면 아마 운임 지수가 꺾일 확률이 높다. 아마 중국의 급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중동에서도 홍해 앞두고 그렇게 뭐 반군들이 또 공격을 하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인플레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요건 뭐 잔글씨라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면 엔비디아가 막 올라갈 때는 엔비디아 추종해가지고 와 이런 주식도 쫓아가야 돼 막 이러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꿀렁해서 지난 한 3일 정도 조정받으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 장도 망하고 우리나라 장도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또 호들갑을 떠시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예측을 도대체 얼마나 높게 났길래 4분기 매출액보다 왜 너네 작게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6%씩 막 빼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밤에 과연 마이크론 정말 6, 7% 빠질까? 분장에서. 마이크론 6, 7% 빠지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진짜 그렇게 억울하고 막 동료 의식을 느껴야 될 만큼 악재냐? 적의 슬픔이 악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파티를 우리가 즐기지도 못했는데 미국이 잠깐 움찔한다고 이걸 또 우리가 막 심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동맹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제가 봐서는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뭐 덜 할 것 같다. 이런 건 지금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발표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보다 낮다.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 몫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 저는 사실 뭐 성악개미가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어떻게 되나는 별 관심이 없고 차라리 마이크론이 꼬꾸라지면 우리 하이닉스, 우리 삼성전자가 더 조금 더 틈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기관들은 매도를 했어요. 하이닉스나 뭐 네네. 이거 네. 저 삼성전자. 하지만 외국인은 또 그 이상으로 사들였어. 맞습니다. 네, 네, 외국인의 오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 해주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은 삼성전자 편이거든요.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퀄테스트의 어떤 승인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 7만 원대 중반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사실 튀는 포인트는 얼마 없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100원, 200원이라도 플러스 내주면서 8만 원 이제 돌파를 해서 8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승인을 받게 돼서 일부 물량 가져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물량을 뺏긴다 이런 관점이지만 적어도 내년에 얘네들 캐파로 만들 수 있는 HBM은 거의 다 이미 입도 선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빠질 건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캐파를 더 늘리지 않고 최대치를 이미 뭐 엔비디아든 다른 곳에다가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의 실적은 변화가 나쁠 쪽으로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괜히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래서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번에 그 마이크론 그 실적이라든가 미래 그 4분기에 가이던스. 대한 예상치 가이던스 보니까 의외로 얘네들 그 뭐 12단인가 그 HBM3 이모렐에 대한 그 예상 매출치가 얼마 안 돼요. 1억 불인가 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적더라고요. 뭐
사실 지네들이 뭐 12단을 먼저 하네, 인텔 같은 경우도 뭐 나노를 먼저 하네 이러지만 솔직히 우리가 구축한 낸드라든가 그 디램 쪽에서의 어떤 그 히스토리컬한 그 강점은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는 어쨌든 변동성이 좀 컸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예.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주목하셨던 섹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요새 입 중에 제일 고급이 누굴까요? 마우스의 파워로 제일 센 사람. 아무래도 진순왕? 그쵸. 예, 젠슨왕이죠. 젠슨왕이 이제 어저께 이 엔비디아 주주 총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는 경쟁자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주총하면 보통은 이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좀 강할 것 같았는데 0%대밖에 안 올랐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코멘트 중에 중요한 것이 전력이 역시 AI 시대에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뭐 곧 죽어도 하여튼 전력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또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 뭐 가온전선, 전선유들,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명가죠. 예, 그런 것들. 거기다 최근에는 일반 전기 쪽으로 치부하고 말았는데 세명전기가 두 자릿수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종목으로 요새 부각이 되고 있고. 진짜 오늘 시세 세더라고. 거의 엄청 대장급으로 셌습니다. 움직였어요. 요새는 대장급이에요. 네.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강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건데 오늘이 아마존의 그 K뷰티 관련된 K뷰티 뭐 투고 빅인가 뭐 그런 로드쇼 비슷한 게 지금 공교롭게 그 공동 주최자가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도 오늘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6월달 20일까지의 그 미국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미국 색조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수출량이 많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색조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체인 쪽 뭐 담당하는 거 실리콘 투지만 CNC 인터라든가 삐아 같은 종목이 오늘 조금 돋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이고. 삐아는 아침에 좀 괜찮았다가 참 밀어가지고 CNC 인터는 끝까지 잘 올라가던데.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 기준으로 제가 이거 작성하다 보니까 네. 또 자원 탐사는 요즘 이제 영일만 쪽, 뭐 항만 뭐 증설이라든가 고속도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틈새 전략이 있고 오늘 비만주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오늘 신고가. 제가 사실 이번 주 내내 비만주를 얘기해서 팩트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계속 주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위고비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중국 승인받았잖아요. 네. 중국이 드디어 이제 팔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하도 잘 팔리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5억 불인지 5조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증설하기로 했다 이 라인을. 그런 것도 하여튼 대단한 뉴스고 또 이제 이 당뇨에서 시작된 이 뭐 GLS1인가요? 그 약물의 기전의 비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만병통치약. FDA 승인을 계속 받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능으로 또 받고 그러니까 진짜 하신 대로 만병통치약이야 예면 다 돼?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제형 관련주에서 펩트론 원래 작년 말까지 기술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굉장히 홍보가 많았었는데 한 6개월이 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만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신규주 중에서는 오늘 D&D 파마텍이 펩트론 쫓아가는 모양 나왔고요. 자 무엇보다도 자 이렇게 뭐 잔잔바리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대단한 종목들의 이제 상승세도 나왔는데 오늘 제일 제가 의미 있게 본 거는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결국 친 거예요.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굳건한 움직임 나오는 테크윙 또 신고가 나왔고 알테오젠이 이제 장 후반에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긴 했지만 장중 고가 기준으로 또 52주 신고가. 요새 52주 신고가면 이제 사상 최고까지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계속 띄고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주식들이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움찔하면서 좀 별로였는데 낙폭을 굉장히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야,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 양공 선생님 또 어깨 으쓱하고 오시겠네. 현대차 30만 원 갑니다 하고 막 부르짖더니. 아 양봉 선생님이요? 아, 네. 저는 3년 전에 100만 원 건다고 했었는데 막질렀죠 그때. 네. 네. 자, 지금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보면은 참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더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했죠. 그렇죠. 요새 등락 비율상으로 특징은 거의 한 달째 응. 올라도 빠지는 게 더 많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질은 안 좋다. 그 사실은 뭐 파장까지는 아닌데요.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고 사실 요새 왜 기사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깝지만 증권사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가 있죠. 코스닥의 67%가 단타다. 네. 당일 단타. 데이 트레이딩 네. 자금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일부 종목들 보니까 아침에 상을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상이었어요. 3시 10분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7%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뭐 2차 전지주들 보니까 오전에는 다들 꽤 올랐었는데 예, 예. 지난 오후에 보니까 다 마이너스권 근처. 맞아요. 예. 네, 그게 그건 것 같아. 2차 전지가 아침에 이제 반도체 죽는다 생각해갖고 그걸로 쫙 갔다가 또 테슬라도 강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올랐는데 이게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니 하루가 그렇지. 왜냐면 장중에 움직여 버리니까 네.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맞습니다. 오전에 빠졌다가 갑자기 오후에 오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경험치 때문에 자꾸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시는 분들이 느는 거 아닌가 이런 나만 안 생각이 팔고 들어요.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그런 약간의 포모 비슷한데 나만 이러고 있나 뭐 이런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뭐 채널이나 이제 특히 텔레그램 같은데 뉴스가 재빨리 뜨지 않습니까? 그 5분짜리, 10분짜리로 딱 하고 나오고 뭐 이런 매매들이 너무 성행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3일 연속 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좀 비관론이 가득했었습니다만 네네.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올 하반기의 증시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장세는 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첫 인하를 9월로 예상을 했었고 지금 9월이 가장 현실화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9월까지 그 바로 전까지로 치면 7월, 8월이 남게 되는데 이 시기는 저는 무난한 장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과열로 보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뭐 갑자기 이게 보물 터지듯 터져가지고 큰 하락을 이끌 만한 상황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통계치 뭐 20년, 30년 보면은 5, 6월 잘 넘기고 특히 상반기에 어느 정도 벌어놓은 장세는 하반기까지도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확률성의 그런 확률도 높기 때문에 7, 8월은 통계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달이었어요. 5, 6월 대비해서. 그래서 6월 지금 막방까지 잘 또 견디고 오셨다고 하면 7, 8월 정도는 우상향을 무난하게 할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뭐 삼성이 지금 이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퀄테스트라든가 또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뭐 초순이나 11개쯤 나올 텐데 뭐 하이닉스 포함해서 상당히 더 개선된 실적을 받아들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7, 8월 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을 능가해서 더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나 싶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 전망들 내놓는 거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좋게들 또 보세요. 예. 이게 상반기가 괜찮았고 저 마찬가지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의거래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하반기에 뭐 3천에서 3,100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놓고 있는데 그게 연말 진짜 뭐 크리스마스 시즌쯤 될 거냐 아니면 9월 전에 한번 화끈하게 올라줄 거냐고 보면 저는 뭐 기간적인 거야 뭐 늘어 놓으면 더 좋지만 오히려 7, 8월 사이에 강하게 한번 오르고 나서 첫 금리가 막 인하될 쯤 돼서는 사실 모두 다 더 그거를 뭐 시장에 발화되는 기점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 오히려 9월에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또 불확실 기간 이렇게 보고 11월 이후에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또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섹터들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는 연말 장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연말 되면 또 금투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투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예냐 아니면 폐지냐 폐지냐? 둘 중에 하나겠지. 설마 실행되겠어요? 뭐 지금 분위기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쪽이 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 완전 약간 불확실. 그 절벽인지가 하나 있어갖고 그런데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일설에는 우리가 9월 달인가요? 그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가 또 시장이 아, 편입이 네네네. 된다 그래서 그게 채권 쪽으로만 들어오는 거 아니고 증권 쪽으로도 좀 들어올 거야 이런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원래 MSCI도 편입된다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다 올라가거든요. 네. 9월 달 편입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가야겠어요? 7, 8월에 올라가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단 내일장 우리가 이제 네. 준비를 하고 네. 또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는지 점검을 네.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뭐 내일 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장이 없는 주말을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 밤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의 그 TV 토론이 네, 있더라고요. TV 토론회 있죠. 아, 이게 뭐 격렬하게 싸울지 어떻게 될지 뭐 서로 까먹고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 노인학대라고 막 그러던데 그 물과 종이와 펜만 준다며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정말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3주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내일 이제 어떤 포텐셜을 터뜨려서 지금은 서로 박빙이래요. 지금 막 조사 막 해보면 거의 동률로 나오는데 아마 첫 토론에서 누가 좀 승기를 잡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통상 정책 또 안보 이런 쪽에서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우위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관련 업종들이 좀 더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되고요. 토론회 하다가 한 명이 이제 갑자기 탁 넘어진다든지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아.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은 악수를 이렇게 저 탁 취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이번 주 초에 우리 테마 중에 셌던 거 하나 있어요. 네. 건강기능식품 테마 있거든요. 예, 그거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좋을 것 참. 같습니다. 예. 하여튼 참.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지금 사실은 뭐 크게 부각은 안 되는 게 우리 부산 앞바다에 지금 미국 핵항모가 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북한이 사실 크게 까불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푸틴이 왔다 가고 나서 뭐 동맹 맺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이나에 뭐 보낸다 뭐 이러면서 푸틴이 또 경고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핵항모가 뭐 늘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떠나고 나면 또 조금 붉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어찌됐든 좋게도 올라가고 나쁘게도 내려가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더 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최근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올랐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3%에서 5, 6%씩 변동이 있다라는 건 뭐 미국이 아무리 무한대 하루 변동성이 있는 국가지만 네. 그 큰 주식이 5% 내외씩 변동한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심리가 많이 준동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 근데 저는 중간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는 걸 좀 걱정해야 되겠지만 내려가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간극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 다음 주죠. 다음 네. 주까지 뭔가 주목해야 되는 뭐 7월을 대비하면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거 한번 좀 따져보겠는데요. 요새 사실 그 일정만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뭐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어디 가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위 그것이 이제 정책 쪽은 이슈로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뭐 영일만 이슈도 어찌됐든 뭐 큰 또 상승 이끄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저출산 이슈가 이제 이번에 네. 어제 반가운 뉴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전달보다 500명 늘었다고 예, 엄청 이제 빅 뉴스다 이렇게 또 정부에서는 얘기를 막 해요. 이게 아마 한두 달만 더 500명, 1000명 단위라도 늘면 드디어 저출산의 이런 공포가 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나절이라도 약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잠깐 움직였던 거 보면 그 국립정신건강센터 가셔가지고 앞으로 뭐 그 정신건강센터 3배로 확충하고 우리나라 100만 명 정신 뭐 상담 받게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그 정신질환약 관련주들이 또 장중에 튀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이제 VVIP의 어떤 동선이나 뭐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거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장관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어수선해가지고 뭐 정답이 없어요. 여기저기서라도 뭔가 소스를 빼내가지고서 그냥 한탕 하고 나오면 그게 답이지. 내가 지금부터 AI가 얼마나 커질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심어가지고서 견딘다? 그건 이제 작년 생각해보면 작년 초부터 올해 봄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막가파 같은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가 일단은 더 임박을 할 것이고 왜냐면 일단 2분기까지 끝내겠다 공언을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는 뭐 7, 8월 안에는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연기되나요? 2분기까지면은 며칠 안 남았잖아. 2분기까지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 정도 네. 나와야 그렇지, 되는데 내일 모레 뭐 주말에 나와. 하여튼 나오면. 삼성이 뭔가 좀 기대감을 갖게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안 빼고 계속 좀 유입을 시키고 있는 건 조만간이다 이렇게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바이든 옹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건기식이 이제 식품주가 이제 하도 순환을 많이 해서 물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식품주가 이제 건기식이다. 딱 3종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돌았어요. 네네. 다음 주에 한번 또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약은 제 생각엔 이건 뭐 스테디하죠.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이런 거뭐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정식 출시가 된 건가요, 저게?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그죠? 있어요. 근데도 예. 하더라고, 맞더라고. 뭐 어떻게든 들어오고요. 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렇구나. 뭐 제가 개인사지만 제가 이제 당뇨 관련해서 그 인슐린 제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위험한 얘기 같지만 그 지금 나오는 비만약하고 사실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갖고 이거 지금 냉장고에 저 지금 잔뜩 쌓아놓고 안 맞아가지고 몇 박스가 계속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부럽다고. 예, 안 맞고 이거 쟁겨놨냐고. 또 이렇게 맞으면 또 비만에 효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 잘 비만이 그 약간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런 항암제 관련된 이제 제형 관련해서 큰 히트를 쳤듯이 네. 비만약도 비만약도 결국은 지금 젯바운드나 위고비가 뭐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 요 정도 이제 간격이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요런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이나 또 유사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인벤티지랩이나 D&D 파마텍은 심지어 경구용이에요. 네네. 예, 그런 것들 개발하는 회사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주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고가 있었죠. 아, 네. 1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리튬에 대한 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캐즘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거 불나면 끝이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우리가 ESS에서 불나가지고 ESS 접자일 해가지고 이제 중국한테 다 뺏겼는데 이거 불 났다고 2차 전지 포기하고 뭐 전기차 시대를 끝내자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네. 결국은 그 열폭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결국은 또 배터리의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공조식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저기 전기차 사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불나면 답이 문도 안 없으니까. 열리고 뭐 안 된다고. 예. 순식간이더라고. 네. 너무 이번에도 사실 너무 급하게 뭐 몇 초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K뷰티 관련해서는 뭐 아까 아마존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에 대한 공을 굉장히 들이면서 K뷰티 고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그래서 고빅. 그러니까 크게 하자. 어떻게 보면은
한번 크게 키워줄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 워낙 잘 팔리니까 네네. 아마존에서도 입점을 계속 시켜가지고 브랜드를 키우는 활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일부 이제 이벤트 소멸 효과도 있었긴 한데 이게 끝이 아니고 네. 또 새로운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은 기대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 주 초에 사실 우리 시장에 있었던 조류가 뭐였냐면은 10일 단위로 요 수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어요. 11일쯤 이제 데이터들이 노출이 되면 여기서 전분기나 지난달 대비해서 또 그 그래프가 굉장히 쓴 섹터가 어디냐 이걸 갖고 종목들을 밀어 올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네. 체계화돼 있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월말쯤 되면 이제 6월 데이터가 아마 7월 1, 2일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달 데이터 가지고 또 이만큼 늘었네. 지난해 대비해서 뭐 지난달 대비해서 이렇게 또 데이터가 나올 건데 뭐 보나마나 K뷰티 관련해서는 대부분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더라도 뭐 슬퍼하시거나 노여워하시지 말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어떻게 싸게 사보지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스테디한 섹터인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돼도 전력 인프라주는 뜬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뜬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한 게 뭐 1년 반 동안 이미 10배 이상씩 그렇지. 오른 종목이 계속 올라왔기 많은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였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했죠. 네. 고점에서 한 3주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 부각되고 네. 있어요. 아까 젠순왕의 발언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여름이 또 너무 더워지면서 냉방 전력 관련해서도 또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아 이런 우려가 나오면 또 그렇고 네.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용인 쪽에 산단을 만들려면 수조 원을 투입해서 그 송전망 이런 것들 끌어오든지 네. 아니면 근처에다가 뭐 에너지원을 만들든지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인프라주들 뭐 변압기라든가 전선 관련주들의 행보는 또 다시 뭐 재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달째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변압기, 전선, 전기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서진 시스템이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요? 있던데 예. 그런 모습도 좀 눈에 띄었고 ESS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그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요. 네. 원래 전기차에서 쓰던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를 하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그냥 잉여로 많이 남다 보니까 새 것도 갖다가 ESS 쓰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ESS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장 네. 시간에서 한 3% 올랐네. 아 3%예요? 아까 좀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제가 뭐 오늘 강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그 시장에서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수급이 현대차는 오늘 기관 외국인 양쪽 다 들어왔어요. 네. 강하게 들어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관이 조금 정리하지만 외국인이 그 수급을 받쳐주고 있고 자 K뷰티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는 것 쪽에서 파마 리서치나 어저께 리포트 나와서 하루 오르긴 했지만 다시 빠져서 그다지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하이로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비만 쪽에서는 펩트론이 뭐 한번 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물류 쪽은 우리 이 대표님이 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방이나 대한해운 같은 물류나 해운주들 7월 중순까지는 네. 임팩트가 있다. 그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보시고 냉각주도 계속 이제 날도 더워지지만 배터리 이번에 화재에서 보았듯이 열폭주를 막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열을 좀 식히기 위한 공조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만큼 이런 관련주들 쪽에도 관심을 두시는 이제 뭐 6월 마지막이자 이제 7월 첫 주 이런 네. 시각이 있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섹터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 네, 한번 차분하게 네. 하여튼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자꾸 네. 뭐가 좋다 그래 가지고 따라 사면 항상 물리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뭐 좋다고 자기가 해서 모르면 아침에 플러스로 들어갔으면 오후에는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철저하게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게 또 2, 3일 빠지는 거 사세요 그러면은 이게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요? 이제 보통 그러시거든요. 네. 아까 대표로 말씀드렸던 펩토론 같은 경우가 네. 주중에 굉장히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올라가는데 얘는 3일째 빠졌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한꺼번에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시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조정이 진짜 뭐 좋은 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